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대단해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보니 그저 말만 화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다 무시하던 사람에게서 미래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박수치는 사람 앞에서도 속 빈 껍데기를 알아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천재가 알고 위인은 위인이 발견한다.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인간을 꿰뚫는 아주 깊은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깊은 사람은 깊은 사람만 알아봅니다. 큰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야만큼만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바흐의 음악을 들려주면 그저 지루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우주가 들립니다. 미술을 모르는 사람에게 피카소의 그림은 이상한 낙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아는 사람에게는 시대의 틀을 깨뜨린 혁명으로 보입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스님의 침묵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아는 사람에게 그 침묵은 말보다 깊은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별거 없어. 저 생각은 틀렸어. 저건 아무 가치가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못 알아본 것이 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안목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그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당대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칠게 그리지? 왜 색이 이렇게 이상하지?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그렸고 자신의 영혼을 그렸고 인간의 슬픔과 빛을 함께 그렸습니다. 문제는 고흐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눈이 고흐를 담을 만큼 크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재는 종종 자기 시대보다 앞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혼자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발명가였습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괴짜, 몽상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돈과 성공은 알아봤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말이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진실이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만큼 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진실은 언제나 낡은 그릇에 답해서 조롱 같습니다. 큰 생각은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은 사람은 얕은 시선 안에서 오해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너무 쉽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낮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쉽게 평가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은 경쟁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부족함도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배우는 길입니다. 아,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자신을 키우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깎아내리는 길입니다.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세상이 과대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깎아내린다고 해서 상대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그릇만 드러날 뿐입니다. 산을 보고 저 산 별로 높지 않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산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 산 아래에 서 있을 뿐입니다. 바다를 보고 생각보다 깊지 않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다가 얕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직 바다 끝에 발만 담갔을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사람은 처음 보면 조용합니다. 큰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얕은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평범해 보입니다. 세상은 종종 시끄러운 사람을 큰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소리는 컸지만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고 조용했지만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이 빈 사람이 있고 겉은 평범했지만 삶 전체가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보고 자기 두려움으로 보고 자기 경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 남의 재능이 밉게 보입니다. 마음에 열등감이 있으면 남의 성공이 불편하게 보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배울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달라집니다. 남의 뛰어남을 보고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구나. 세상에는 참 귀한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릇의 차이입니다. 작은 그릇은 남이 들어오면 넘칩니다. 큰 그릇은 많은 사람을 품습니다. 작은 마음은 남의 장점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큰 마음은 남의 장점을 보면 배웁니다. 그래서 괴테의 말은 단순히 천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그릇은 얼마나 크냐? 너는 위인을 발견할 만큼 스스로 깊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종종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왜 내 노력을 가볍게 볼까? 그럴 때 너무 빨리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가치는 언제나 즉시 박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보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디며 빛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조용하다고 해서 당신의 시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진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인정받을 만한 깊이를 갖추는 것입니다. 박수를 구하기보다 박수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알아볼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재는 천재가 알고 위인은 위인이 발견합니다. 깊은 사람은 깊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상처를 견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침묵 속 아픔을 알아봅니다. 오래 걸어본 사람은 누군가의 느린 걸음이 게으름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세월이 쌓이는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산다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깊어지는 일입니다. 어릴 때는 화려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조금 지나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삶을 깊이 겪고 나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겪고 나면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남을 이기는 사람이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안목입니다. 이것이 그릇입니다. 그릇이 작을 때는 가진 것만 보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비운 것이 보입니다. 그릇이 작을 때는 말이 보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침묵이 보입니다. 그릇이 작을 때는 겉모습이 보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훗날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리게 걷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갈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당대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더 가지려 할 때 그는 내려놓습니다. 모두가 높아지려 할 때 그는 낮아집니다. 모두가 이기려 할 때 그는 자기를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함이 깊은 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사랑이 들어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스승의 잔소리를 예전에는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말들이 내 인생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의 평범한 배려를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고 떠난 뒤에 압니다. 곁에 있을 때는 작게 보고 멀어진 뒤에 크게 봅니다. 그래서 안목이란 남의 천재성을 발견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제때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조용히 나를 위해 해준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말없이 견디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 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한 장면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봄의 씨앗을 보고 왜 열매가 없냐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름의 땀과 가을의 기다림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오늘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질투하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남의 재능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빛을 본다고 해서 내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을 밝혀도 자기 불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넷째, 나 자신도 꾸준히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실패를 겪고 마음을 닫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릇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의 성찰이 조금씩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꽃이 같은 계절에 피는 것은 아닙니다. 매화는 추위 속에서 피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며 국화는 가을바람 속에서 핍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직 피는 중일 뿐입니다. 혹은 이미 피었지만 그 향기를 알아볼 사람이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결국 드러납니다. 깊은 것은 결국 깊은 사람에게 닿습니다. 진심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천재는 천재가 알고 위인은 위인이 발견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먼저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되라. 먼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못 보던 것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미워 보이던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찮게 보이던 일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평범하게 보이던 사람이 사실은 위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이 높아질수록 더 멀리 보입니다. 바다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강을 풋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릇이 커질수록 더 큰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알고 있는가? 혹시 내 그릇이 작아서 저 사람을 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받을 만한 깊이를 조용히 쌓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진짜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스스로 진짜가 되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깊어지십시오. 박수치는 사람이 없더라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눈을 가진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는 것을, 깊은 사람은 깊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을, 위인은 위인을 발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이 되고 스스로를 더 오래 믿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